안녕하세요, 화이트덕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지금 보이고 있는 여기 2016년식 맥북 프로 13인치 터치바 모델의 키보드 리콜 관련해서 교환을 진행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합판에 대한 수리죠.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측 상단 고객 지원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이 메뉴를 누르고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면은요, 교환 및 수리 확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리콜 관련 프로그램들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모든 프로그램을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은요, 애플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품별로 리콜 사항들이 이렇게 쭉 조금 더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리콜 프로그램은요, 소비자들이 꼭 챙겨서 권리를 행사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꼭 확인해서 적용되는 제품에 대한 리콜 서비스를 꼭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여기 있는 노트북 애플 맥북 프로 키보드 리콜 수리를 진행했던 내용과 절차를 간단하게 영상으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트덕입니다. 저는 주로 이 맥북 프로를 강의나 PT에 사용을 했는데요, 가끔 K자를 중심으로 해서 키보드가 약간 찌걱찌걱 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뭐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액체가 들어가서 끈끈한 느낌, 그런 느낌이었고요. 맥북 프로를 사용하면서 좀 과하게 사용돼서 발열이 생길 때, 그럴 때는 K자를 중심으로 위에 I자나 J, L, M 이런 키보드까지 조금 더 찌걱찌걱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 노트북의 어떤 키보드 메커니즘을 바꾸면서 그런 현상이 만들어졌고,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실시되는 리콜입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현재 애플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리콜 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 뭐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진행해서 지니어스가 판단한 내용은 키가 걸린 느낌이 들거나 키를 누를 때마다 반응이 제각각임이라고 하는 이 증상에 대해서 판단을 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예전에도 이러한 리콜 관련이라든가 수리 관련해 가지고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홍대에 있는 프리스비 AS 매장에서 이러한 관련 수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 딱히 예약을 한다든가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가서 번호표를 뽑고 담당자와 얘기를 통해서 상의하고 진행을 했던 그런 형식이었는데, 우리나라에도 가로수길에 정식 애플 리테일 스토어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리테일 스토어에 있는 지니어스들과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저 스스로도 경험해 보고자 가로수길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가로수길에서 진행을 하기 위한 절차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객 지원 메뉴에 들어가셔서요, 아래쪽에 보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밑에 지원받기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 메뉴에서는 이제 저는 해당 사항이 맥 관련 제품이다 보니까 맥을 눌러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또한 하드웨어 문제 이렇게 쭉 눌러 들어가시고요. 현재는 이제 애플 지원 대화하기와 수리받을 제품 가져가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채팅이라고 하는 채팅으로 뭔가 증상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는 메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이제 수리받을 제품을 가져가기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본인 계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본인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애플 제품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일련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제품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혹은 위치 검색을 기반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저는 서울권에 살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검색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런 맥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곳에 핀들이 이렇게 쭉 꼽히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아이패드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또 다르게 핀이 꼽히거나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맥 관련 제품 관련해서 표시되는 AS 센터들이고요. 가로수길이면 이제 강남 쪽에 있으니까 요 부분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쭉 눌러보면 이렇게 애플 가로수길에 대한 예약 날짜와 시간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이런 예약 날짜와 시간을 누르게 되면 메일로 예약이 잡힌 내용이 오게 됩니다. 그 메일은 현재 로그인할 때 기입했던 메일로 이 메일이 날아가니까는요, 예약 날짜를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약을 하고 나서 해당 날짜에 방문을 하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토요일 날 방문을 했고요. 낮 12시쯤에 방문을 해서 지니어스를 만나게 됐고, 그다지 오래 기다리거나 하지는 않고요. 제 시간에 가면 지니어스를 만나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신원 사항들을 체크하고요.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증상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증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테스트 상황에서 지니어스가 판단하기에 이게 리콜 상황에 맞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제품 수리하는 프로세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확인하고 서명을 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주 지루하거나 혹은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렵게 진행은 되지 않고요. 지니어스가 천천히 꼼꼼하게 잘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서 저는 크게 부담 없이, 위화감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뭐 저도 커뮤니티 같은 데서 다양한 그런 지니어스 바에 혹은 지니어스들과 상담을 했던 그런 경험들을 좀 봤는데요. 뭐 때에 따라서는 좀 더 불친절하게 느꼈다든가 상담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요. 사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어떤 증상과 상황에 대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는 이게 판단 기준이 때 모호한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지니어스들의 판단하는 기준과 그런 얘기들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리콜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됐고요. 접수가 끝나게 되면 뭐 이러한 그 접수증 비슷한 스티커를 하나 주는데요. 뭐 이거는 크게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찾을 때 보여주거나 뭐 하면 되긴 하는데, 아무튼 뭐 접수가 됐다라고는 증거로 뭐 이런 스티커를 주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약 5일 정도의 수리 기간을 안내를 받고 돌아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맡긴 게 토요일 오후인데 찾아가라고 얘기한 거는 월요일 날 오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고요. 그때 제가 기억을 해보면 담당 지니어스가 수리할 수 있는 부품에 대한 재고를 확인해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생각보다 더 빨리 진행됐던 걸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시간으로만 생각해 보면 약 이틀간의 시간이 걸린 걸로 보이고요. 제가 찾아간 것은 이제 준비가 안 됐던 터라 화요일 날 찾으러 가서 정상적으로 잘 받아왔습니다. 제가 지니어스하고 상담할 때도 그런 안내를 받긴 했는데요. 실제로 키보드 리콜 관련해서는 이쪽에 보이는 지문 인식 센서와 그리고 노트북 안쪽에 있는 저장 매체에 대한 부분만 그대로 살려서 교체가 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하드디스크는 백업을 받고 깨끗하게 포맷을 한 이후에 이제 OS를 설치하고 갔는데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로그인만 했습니다. 근데 그 로그인하는 기록이 살아있는 걸로 보건데 하드디스크는 교체가 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것은 뭐 그런 안내도 받긴 했는데 이 맥에 관하여 시스템 리포트에 가서 이 전원 쪽에 들어가게 되면 배터리 사이클 수가 1로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도 교체가 된 거죠. 그렇게 안내도 받기도 했지만 실제로 배터리가 교체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리를 다 마치고 받아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거의 새 거와 같은 느낌으로 다시 받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긴 한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이 버터플라이 키보드 자체가 그런 증상에서 완벽하게 이 리콜이라고 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도요, 그 증상이 없어지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버터플라이 메커니즘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니어스 분이 이런 이제 키보드 관리에 대한 팁을 주셨는데 뭐 별다른 팁은 아니고요, 그냥 자주 청소를 하고 깨끗이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게 예전보다 버터플라이 키보드의 이 메커니즘이 먼지에 굉장히 좀 취약하다라고 합니다. 틈을 통해서 들어간 먼지가 잘 안 빠져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번에 노트북 키보드 리콜 관련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들을 세세하게 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뭐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했던 기억들을 다 더듬어서 얘기를 해도 이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16년식이다 보니까는 리콜이 올해로 종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이런 키보드 리콜이라든가 다양한 애플 제품의 리콜들의 해당 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리콜이 종료되기 전에 꼭
권리를 행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보았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